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한 그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이 초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우리가 하는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므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는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과연 이 지금 폐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상태가 정확한지 정부가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심도 높은 대화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일단.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오늘 또 우연하게 또 전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정부가 갑자기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집회를 갑자기 강제로 금지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저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 원초적인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종플루 또 뭐 사스 예. 뭐 이런 것들이 몇 년 단위로 하나씩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에 있었던 바이러스하고 뭐 특징이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과거의 사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인데요.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전염력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를 접촉했을 때 전염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치사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병에 걸렸을 때 사망률은 다행히 낮아서 한 2%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100명이 걸렸을 때 한 2명 정도 사망하는 이런 율이지만 이게 워낙 전파가 잘 되고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5천만 명이 감염이 되면 100만 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2%라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의 특징은 이번 그 코로나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그 독감 예방 주사 맞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 가을, 겨울을 지나는 사이에 이 독감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떠나요? 많죠. 많아요. 예. 그러면 독감으로 인해서 생명 잃는 그 수치하고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 한 명이 지금 희생됐죠? 한 명 돌아가셨죠? 네, 지금까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이게 일어난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2천 몇 명이 지금 뭐, 격리 수용됐다고 하는데, 한 명이 돌아가셨다면은, 평소에 이런 일이 없어도, 독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많고 실제 그걸 통계로 내본다면 많겠지만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점은 지금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게 만약에 터지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상태는 지금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2,500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서 이미 그 치료가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속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사망률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지금 확진자는 한 100여 명 중에서
사망자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사망률은 지금 한국은 1%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은 훨씬 높습니다. 아. 중국이 왜 높으냐 하면 지금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우한 바이러스 지금 100여 명 감염자들이 아주 질 높은 의료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환자가 한 명씩 발생하면서 따라서 응급실이 마비가 되고 그다음 병원이 마비가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이 병이 창궐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망률은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사스도 그랬고 또 전염병이 올 때마다 아주 그 강한 저항력을 보여온 것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이 전염병에 강한가 그랬더니 웃는 말로 마늘을 먹어서 그렇다.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서도 전염병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관동 대지진 때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죽었다 그러는데 진짜 마늘 때문에 그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네. 박원순 네. 시장의 발표가 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요. 네. 실제 정부가 하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모순되고 네. 정말 앞뒤도 전혀 맞지 않은 중국 공산당 정부만 위하는 네. 이런 지금 방향을 네.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박원순 시장의 그 주장이 네. 실제로 실내에 밀집된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광화문 집회는 야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마스크도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야외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네. 실내에서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겠죠. 실내가 엄청나게 더 위험한데 실내는 또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의자 타닥타닥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관은 어떻습니까? 네. 영화관도 실내에서 장시간 영화를 같이 봅니다. 그렇죠. 그럼 영화관 금지했습니까? 네. 영화관 금지한 적이 없어요.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대형 교회 집회를 금지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 집회도 지금 여러 정당들이 지금 창당되어 하는데 어떤 정치 집회도 금지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야외에서 안전한 곳에서 하는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실내 위험한 예배는 금지하지 않고 그 예배들은 대형 교회에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다. 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예배는 금지하겠다. 이거는 종교 탄압, 정치 탄압으로 밖에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게 중국에서 왔는 관광객은 아무런 통제 없이 서울에서 활보를 하고 우한 교민은 와서 2주간 격리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 의사들이 농담 삼아서 중국 그 여권은 무슨 백신이냐 그게 중국 여권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런 격리 안 하고 거리를 활보하게 하고 네. 우리나라 우한 교민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2주간 감옥처럼 두게 되고 네. 앞뒤가 누가 들어도 전혀 되지 않는 얘기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집회를 하는 게 정치 탄압이 아니고 예배 탄압이 아니려면 그러면 실내 집회부터 금지를 시켜야죠. 네. 실내 집회 지금 금지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최소한의 어떤 정부의 행정 조치나 어떤 정부는 최소한의 합리성, 최소한의 형평성, 최소한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거기에 부역하는 일부 뭐 의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제 말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실내 집회는 아무것도 금지 안 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마스크도 쓸 필요 없이 안전하다고 했는 왜 그 실외의 집회 이거는요 법원에 가처분해도 판사가 아무런 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실내에서 서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네. 실외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하는 내일 집회를 박원순 시장이 금지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고 이 본질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정부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게 발생하고부터 바로 중국 관광객을 금지해서 캐나다는 뭐 6명밖에 없다 그러고 다른 나라는 미미하다 그러는데 박원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뭐 시진핑하고 전화해가지고 중국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일본만 해도 크루즈 배를 입국을 안 시켜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뭐 구정 때도 그렇고 지금도 무방비로 중국 관광객 오히려 오라고 하고 유학생 7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133개국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133개국이고 심지어는 중국의 혈맹이라는 러시아도 중국을 출입 금지시켰는데 세계의 133개국이 출입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중국의 눈치를 봐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렇죠. 지금 유학생도 7만 명이 더 들어온다는데 네. 그러면서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 이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전 세계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금지시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박원순 시장도 입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133개국 입국 금지하는 거는 안 하고 맞아요. 자기 국민들 예배 금지시킨다? 전 세계가 웃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중국이 일어난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구촌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 도움이 된다면 지금 중국에 있는 감염자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와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치료 전문가들을 중국에 파송을 해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꼭 중국에 있는 감염자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치료해 줄 테니까 그런 말도 들리고 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좀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에는 확진 환자가 3명밖에 없다 그럽니다. 서울에 현재 확진 환자도 적지만요. 네. 지금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영화관 그렇죠. 그러면 영화관 내일부터 금지시키십시오. 그렇죠. 영화관은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부터 금지시키셔야지. 맞아요. 야외에 오픈된 공간에서 널찍널찍하게 앉아 있고 정부가 야외에 다닐 때는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금 야외에 있는 정치 종교 탄압을 왜 합니까? 맞아요. 이거는 상식에 일반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더 깊게 전문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네. 이거는 상식의 문제지. 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서울 시내 영화관부터 폐쇄하세요. 지금 대형 교회 그럼 실내 예배부터 폐쇄하세요. 그렇게 한번 전 세계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웃을 겁니다. 전 세계가. 그렇죠. 야외에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키겠다? 네. 무슨 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판사분이 봐도 최소한의 정부의 조치는 공익을 위하고 합리성이 있고 상식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처분을 했다. 아니 실내 영화관에서는 국민들 모이는 거는 왜 모이냐고요. 네. 실내에서 대형교회 예배들은 왜 그대로 드리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막느냐고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대형 식당도 많잖아요. 대형 식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코엑스 같은데 밑에 식당에 제가 듣기로 하루에 2만 명씩 밥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거 다 이제 금지시켜야 됩니다. 다 금지시켜야 되고 또 지하철 타면 또 그건 말이 안 되는 콩나물 씨름입니다. 지하철부터 제가 지하철 몇 번 탔는데 지하철 완전히 콩나물입니다. 그럼 지하철 운행 금지시켜야죠.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광화문 집회가 위험합니까?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어떤가? 그리고 학교도 지금 아직 개학이 안 됐으래. 그런데 일부 학교는 지금 뭐 특별반 같은 학교도 금지시켜야죠. 그렇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광화문 집회만 금지시키겠다? 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한테 지금 구속영장 치고 그다음에 지금 광화문 집회 금지다. 국민
국민들 앞에 쇼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도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지하철 내일부터 운행 정지를 시키세요. 그러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니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납득은 가야 되는 얘기지. 네, 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정말 정치 탄압, 종교 탄압입니다. 네. 웃기죠? 네. 지하철 중단시킬 정도로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요? 네. 대형교회 실내 예배를 중단시킬 정도로 위험은 전혀 없다고요, 박원순 시장? 그런데 야외에서 마스크도 쓸 필요 없는 야외 집회가 왜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 별명을 박원순 시장을 원숭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 머리가 원숭이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집회를 충분히 강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집회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내일 정상적으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청년들, 그 다음에 여성의 시간, 시민단체 시간, 또 기독교 시간, 국민대회 오후 2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3.1절 대회 2월 29일로 우리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이 혹시 방송을 보지도 않겠지만 보신다면 정말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하야하세요, 하야. 아니, 보세요. 현직 법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야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법관 한 분이 지금 한 말씀이 그 한 분의 말이겠습니까? 사법부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관은 당신 편 아니야. 문재인 당신 편. 민변 소속 아닙니다. 민변 소속. 그분들이 당신 보고 하야하라고 한다면 내려와야죠. 내려오면 우리 집회 안 하겠습니다. 그 강화문 집회 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양심적으로 하야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계속 우리 이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벌써 3주 전에 청와대 광약교회 텐트 다 철거했고, 박원순이가 다 철거했어요. 다 철거했는데, 철거한다고 우리가 그만두겠습니까? 뭐 텐트 없다고 집회 못하나요? 우리는 텐트 대신에 차량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텐트하고 똑같은 차량을 지금 주문해놨습니다. 해서 도로까지 세워놓고 집회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외에서는 감염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감염 다 실내에서 일어났고, 그것보다도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 월요일 날 저를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심사받으러 갑니다. 먼저 전처럼 10시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데, 그렇게 꼼수 쓰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저 하나를 구속시킨다고 이 작년 1년 동안에 광화문에 와서 그렇게 국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10배 더 모입니다. 10배. 탄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솔직히 해서 저 혼자 구속돼서 감옥에 갔으면 좀 쉬고, 제가 밖에서 이거요, 애국운동하기 힘들어요. 매일같이 다니기가. 그 감옥 들어가면 좀 쉬고 기도하고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탄압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근본적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3년 해봤으면 됐잖아. 해보니까 당신 실력이 드러났잖아. 다 망쳐놨잖아. 경제도 망쳐놓고, 군사 망쳐놓고, 외교 망쳐놓고, 다 망쳐놓고 무슨 얼굴로 나머지 2년을 또 더 하겠다고 난리예요. 빨리 내려와요, 어서. 내려오시고, 오늘은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있고, 또, 내일 하는 우리 광화문 집회 때문에 많은 전화들이 와서, 최고의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대화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 당부 말씀 우리 국민들에게 전문가로서 말씀.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 정부의 친중 정책, 중국한테 사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133개국이 입국 금지를 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관광객, 유학생 다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모든 탓을 교회 탓이나 뭐 다른 마타도화해서 마녀사냥하려는 이런 것들은요. 울산 선거처럼 공작 정치입니다. 공작 정치. 제가 보기는. 자, 박원순 시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위험합니까? 그럼 내일부터 전철부터 운행 중단시키십시오. 맞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외에서 떨어져서 하는 집회를 실내에서 콩나물 전철도 운행 중단 안 위험하다고 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야외에서 덤성덤성 떨어져서 하는 집회를 중단시킵니까? 최소한의 정책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국민을 탄압하고 싶고 종교를 탄압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헐령 비헐령 내로남불도 정도껏이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전 세계에 정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저는 그런 식의 행정하면요.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이제 권력에서 내려오면요. 직권 남용으로 그렇지. 엄중한 처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목사님 네. 공직선거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선거 그거는 왜 고발됐는데 조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 정권 들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네. 목사님. 네. 정말 국민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정확한 지식을 얘기하십시오. 네. 누가 대깨문들이나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야 실내에서 콩나물 전철은 위험하지 않고 야외에서 마스크도 안 써도 되는 집회는 위험하냐? 이 한마디로 그냥 얘기는 끝납니다. 의용학자분들도 제발 그런 의용적인 걸 그만하세요. 어렵게도 그런 분들은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일 저를 월요일 날 저를 구속한다고 하는데 그 무슨 실수를 했느냐? 그 본질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를 드리며 설교 끝난 뒤에 제가 고영일 기독자유당 그 대표님을 초청해서 늘 토크를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하고도 하고 하는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자유당을 17년을 하다가 성과를 못 내고 이것을 고영일 변호사님께 물러줘서 너무 죄송하다. 성공시킨 뒤에 물러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그 기독자유당 4년 전에 77만 표를 얻었는데 12,000표가 부족해서 여의도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고영일 변호사님이 지금은 300만 표 이상이 넘어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300만 표 되면 몇 석이나 될까요? 최소한 10석 이상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토크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지금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에 가서 제가 연설을 하다가 시중 언론에서 수도 없이 유튜브나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하던 내용 정보인데 현재 4.15 총선에 대해서 예상이 경북 대구 25석 그거는 거의 다 이제 우파 정당이 다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 부산 18개 해서 현재 선거구별로 이루어진 상황을 제가 연설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대표적인 두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고 나를 구속한다면 아니 방송에서 저 패널 하시는 사람들 다 구속해야죠. 제가 말한 말은 방송에서 시중에서 다 하는 말들을 제가 그 연설 시간에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속하기도 하는데 뭐 월요일 날 일단 가봐야 알겠죠. 뭔 일이 일어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내일 우리 집회는 강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뭐 지금 의사 선생님이 말씀 들은 그대로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행정 조치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은 전철보다 1000배 안전합니다. 전철보다 1000배 안전한데 왜 그 집회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일 여러분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주사파를 척결하고 제2의 건국을 이루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